네, 이번 수업 자료에서는요. 기본적인 앰플리파이어의 타입이랑 소신호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합니다. 소신호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모델링 한다고 했었는데 얘를 이름을 짓기를 소신호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소신호가 뭘까요? 신호의 크기가 작다가 맞을까요? 이거는 맞습니다. 소신의 크기는 신호의 크기가 작다가 맞는데요. 그러면은 얼마나 작아야 하는가? 혹은 소신호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가? 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세츄레이션에 성장하면요. I는 2분의 1 UC A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 1 더하기 람다 VDS의 식을 따를 때 우리가 X축을 만약에 VGS라고 하고요. Y축을 IDS라고 하면은 대략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동작합니다. 문턱전압까지는 전류가 발생 안 하고 문턱전압 이후로 이렇게 2차 함수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2차 함수, 말 그대로 2차 함수잖아요. 얘는 선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신호 모델은요. 소신호 모델은 선형 모델이에요. 선형 모델. 선형이 뭐예요? 선형이 뭐예요? 만약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X1이 들어갔는데 Y1이 나오고요. X2가 들어갔는데 Y2가 나오면 만약에 A1, X1, A2, X2가 들어가면 출력이 뭐가 나와요? 출력은 A1, Y1 더하기 A2, Y2가 나오게 되겠죠. 두 개의 다른 입력을 넣었을 때 더하기가 만족을 하고요. 입력에 A만큼 곱해지면은 그거만큼 곱해지는 것도 만족을 하는 게 선형 함수입니다. 혹은 일반적으로 y 이코르 ax 뭐 이런 식은 다 선형 함수죠. 선형 함수. 그래서 이 모델은 선형이 맞죠. VGS가 입력, 그거에 따른 출력 전류는 GM 곱하기 VGS. 얘도 여기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i는 r분의 vds. 다 선형으로 우리가 동작을 하는 어떤 파라미터입니다. 반면에 얘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선형이 아닙니다. 소신호의 의미는요, 신호가 작다는 것은 맞는데요. 신호가 작은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신호가 작기 때문에 선형으로 우리가 등가화 시킬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형으로 등가화 시킬 수가 있다. 그럼 선형으로 등가화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작아야 됩니까? 선형으로 등가화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작아야 됩니까? 지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형으로 우리가 등가화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어떤 동작점이 DC가 이렇게 있으면 동작점 전류는 IDC라고 해요. 이런 IDC 동작점을 중심으로 만약에 작은 변화량, 이런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가 인가가 된다고 해요. 입력에 볼티지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입력에 볼티지가 들어가는데 작은 신호가 인가가 돼서요. 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는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을 때 우리가 비선형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이 곡선을 선형화시키는 수학적인 그런 테크닉이 뭔지 기억나나요? 입력이 이렇게 작게 변할 때 이 비선형 그래프를 선형화시키기 위한 방법은 그 점을 중심으로 미분을 하는 거죠. 미분을 해서 만약에 i는 미분을 해서 VDC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IDC점을 지나는 기울기는 델타 I 나누기 델타 V. 이게 지금 그 점에서의 기울기죠. 이 동작점에서의 기울기를요, 우리가 슬로프로 기울기를 두고 그 동작점 VDC와 IDC를 지나는 그래프로 우리가 등가화시키는 게 선형으로 등가화시킨 모델이 소신호 모델입니다. 소신호 모델. 그럼 다시 만약에 동작점이 V1, V2가 있으면은 V1에서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이만큼 가지고 있죠. V2에서의 그래프는 기울기가 더 커지죠. 그러면 따지면은 델타 V, 델타 I인데 V가 V1일 때 기울기가 얘죠. 이 기울기는 델타 V, 델타 I인데 V가 V1일 때, 죄송해요. 여기 V2네요. V2. 이게 뭐예요? 델타 I 나누기 델타 V GM이었어요. GM.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GM 파라미터가 결국은 델타 V, 델타 I
동작점에서. 동작점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혹은 제3자일 수도 있고 비선형 함수인데요. 원래 트랜지스터는 비선형 함수인데 우리가 동작점에서 우리가 신호가 작은 범위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동작점을 위주로 우리가 기울기를 미분 방정식을 파라미터로 해서 모델을 만든 게 소신호 모델이에요. 소신호 모델. 맞죠? 그럼 얘는 뭐예요? Rout. Rout은 보시면은 드레인과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 그리고 얘를 IDS라고 하면은 IDS는 Rout분의 VDS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Rout은 죄송해요. VDS분의 IDS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수학적으로 역시 IDS에 대해서 VDS로 미분한 값이에요. 미분한 값이에요. 역시 얘도 동작점을 위주로 미분한 값이고요. 얘도 동작점을 중심으로 미분한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증폭기는 옛날에 여러 가지 배우셨겠지만 기본적으로 동작점을 잡아주기 위한 DC 전압이 필요하고요. 동작점 위주로 변화하는 AC 전압이 필요해요. DC 전압은 뭐 일반적인 DC, 예를 들어서 1V, AC는 작은 신호, 소신호인데 변화하는 신호, 사인 오메가 T. 뭐 진폭은 죄송해요. 다시 쓸게요. A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여기서 A는 뭐 밀리볼트가 될 수도 있고 더 작은 마이크로볼트가 될 수도 있고 동작점을 잡아주는 DC 전압이 필요하고 그거의 직렬로 AC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AC 변화하는 신호가요. 출력에 증폭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증폭기입니다. 증폭기. 증폭기는요. DC를 증폭시키는 게 아니고 이 AC 신호를 변화하는 신호만 증폭을 시키는 게 증폭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AC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등가화시키는 모델이 소신호 모델이라는 거예요. 소신호 모델. 소신호 모델. 맞나요? 그래서 소신호 모델은 다르게 얘기하면은 선형 모델 혹은 선형 등가화된 모델입니다. 선형 등가화된 모델인데 기본적으로 동작점이 포트가 소스, 드레인, 게이트 3개가 있으니까 게이트와 소스가 중심이고요. 그거의 신호의 위아래를 바탕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약속인데요. 표기법에 관한 약속인데 우리가 대문자, V도 대문자, GS도 대문자면은요. 얘는 DC 신호예요. DC 신호. V도 소문자, GS도 소문자면은 얘는 AC 신호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V 혹은 I거든요. 뒤에는 어떤 단자 이름, 게이트 소스사의 전압을 둘 다 V도 대문자, GS도 대문자라고 하면 DC 신호고요. 소문자 VGS 하면 AC 신호고요. 만약에 소문자 V인데 대문자 GS라고 하면은 DC와 AC를 합친 신호입니다. 얘를 합친 신호예요. 그럼 앞에 예제에서, 앞에 그림에서 만약에 얘는 DC니까 VG라고 그래야 되고요. 얘는 AC니까 소문자 VG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동시에는 소문자 V, 대문자 G라고 부르고 얘는 DC와 AC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약속이에요. 둘 다 대문자면은 DC, 둘 다 소문자면은 AC, V는 소문자 혹은 I는 소문자인데 D에는 대문자면은 DC 더하기 AC. 네. 그래서 소신호 모델에서는 바람직한 표기법은요. 얘네들이 다 소문자입니다. 다 소문자가 돼야 돼요, 원래. 다 소문자로 돼야지 원래는 소신호 모델에 맞는 표기법입니다. 뭐 가끔 이거를 안 지키시는 분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소신호 모델은 다 선형 등가 모델이고 작은 신호에 대해서만 우리가 등가화 시킨 거기 때문에 다 소문자를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그러면 소신호 모델은 여기서 얘기하고요. 다음에 증폭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